흔들려.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질문. 들어야지. 숙제는 별말 없어도 항상 한 대까지 다 하시면 돼. 대부분 내가 숙제를 얘기해주긴 하지만 한 번씩 얘기를 안 할 때가 있더라고. 145번. 149? 네. 148. 내가 문제야. 150. 내가 문제. 148부터 150까지 하려고? 네. 내가 문제라고. 어떻게 해? 중학교 방식으로 해줘? 고등학교 방식으로 해줘? 중학교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치? 네, 저번에 반지름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단원명의 직선의 방정식이고, 직선의 방정식 달려 풀어야지. 원래는 이제 요 직선식이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3분의 1, 3분의 y 를 이렇게 되신 녀석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 이꼴 플러스 12 이꼴 0이구나. 자, 이렇게 되는 녀석입니다. 자, 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값이 같을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의 좌표를 우리가 만약에 A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새끼도 이렇게 되겠구나. 마이너스 A, A다. 이렇게. 됐어요? 원의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A, A가 되실 거고, 이 길이 값도 똑같이 뭐가 될 거냐면 A가 될 거라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고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고 이 녀석의 절대값에다 얘를 얹어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a 플러스 12가 절대값 씌웠을 때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a 플러스 12가 5a인 거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7a 플러스 12가 마이너스 5a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a가 양수인 형태로 문제를 풀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에서는 이제 a 값이 1이 나오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값에는 a 값이 6이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a 값이 6이면 마이너스 a가 여기 밖으로 나가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녀석의 형태는 이거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1이다 라고 푸는 게 이제 고등학교 방식. 자, 중학교 방식대로 풀게 되면 결국 이 길이 값을 a라고 얘기할 거고, 이 길이 값이 a라고 얘기할 거니까 이 새끼는 3-a고 이 새끼는 4-a고. 그치? 원밖의 점에서 원의 두 접선의 길이 값은 같으니까 여기도 4-a고 여기도 3-a고. 전체 길이 값은 θ에 의해서 오니까 7-2a 값입니다. a는 2다. 이렇게 풀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문제인데도 중학교 애들한테 줄 때 가끔 푸는 놈들이 있어요. 중등 방식으로. 풀어낼 수는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겠죠. 좌표는. 우리 잘못 썼네? 마이너스 1, 1이죠.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어디를 지나는 거야? 사다리꼴, OABC를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 되실 거고 5, 2, 6 5,
왜 선을 묶고 있지? 학원으로 가고 그러니까 선을 묶고 있어. 네. 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녀석은 이 녀석의 넓이를 반으로 쪼개면서 이렇게 가시는 녀석의 직선의 식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 녀석이 y는 mx 이렇게 되신 녀석이니까. 근데 사다리꼴의 넓이 값은 얼마냐? 얼마죠?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 15 이런 아니. 야 윗변이 2고 아랫변이 6인데 6, 8, 20. 20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점을 좌표를 하나 적어서 왜냐면 왜냐고? 아니 잘못 봤어. 자, 삼각형 OPA의 넓이 값이 얼마가 되길 바라는 거냐면 10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치? 절반으로 쪼갰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으냐면 이 P점의 Y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 H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새끼 자체의 Y좌표 자체도 H겠죠. 그치? 그럼 이 H의 값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3분의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H 할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H라고 하겠죠 보통?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P점의 Y좌표가 3분의 10이죠. 그치? P점의 Y좌표니까 X좌표는 그냥 P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B 직선식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쵸? AB 직선식은 기울기가 지금 얼마짜리냐? 마이너스 4분의 5야? 귀찮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절편이 6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6을 넣었을 때 0이 되셔야 되는 거죠? 6 넣으면 0 되면 4분의 30, 2분의 15 이렇게 되시는 식일 거야.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아, 나 숫자 뭐 이러니? 갑자기 풀이 확 싫어지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했으면 좋겠다? 3분의 10이 됐으면 좋겠다. 3분의 10 이꼴 마이너스 4분의 5p 플러스 2분의 15 이렇게 계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우리 전체 다 12 곱하고 갈까요? 120 마이너스 그러면 15p 플러스 계산하면 이게 얼마야? 12 곱할 거면 6 곱할 거면 40 아니에요? 뭐가? 120이 아니라 40은. 그래 정신 좀 났어. 40.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 곱하기 6 곱하면 12 곱하면 6이니까 90인가? 맞아? 그러면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면 15p가 얼마야? 50? p의 값이 3분의 10? 그러니까 우리 좌표는 3분의 10, 3분의 10을 지나셔야 되죠? 그럼 얘가 3분의 10, 3분의 10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m의 값은 1이겠네? 자, 봅시다. 대직선의 둘러싸인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일 때 하기 싫어지는 문제군요. (2분의 1하고 2하고) 한숨을 쉬고 가요.
어떻게 풀까? 풀이 방식이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풀까요?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하고 지나서 만나는 점의 좌표를 여기 제일 낫겠다. 응? 아니지. 아니지. 저걸 잡아서 이렇게 풀면은 중점 좌표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가장 그나마 손쉽게 보는 방식은 어차피 기울기 값만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너네가 이 녀석의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각의 이등분선하고 이 빨간색 선은 직각으로 만나셔야 되죠. 얘하고 얘가 다르게 잘린다고 하면 약간 다르게 잘린 것 같은데. 그치?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각의 이등분선은 우리가 어떻게 보였었냐면 여기다가 이 녀석이 여기다 좀 올려서 상관없이 라지 x, 라지 y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값하고 여기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값이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선식 형태로 쓸 거니까 두 마리다. 하나는 2x-y는 제로고요. 하나는 x 플러스 2y 이꼴 제로죠. 됐니?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값은 루트 5분의 절대값 2 라지 x 마이너스 라지 y 절대값이고요. 얘하고 얘하고 거리 사이는 루트 5분의 라지 x 플러스 2 라지 y가 될 거죠. 됐니? 그럼 둘이 갖다 놓을 거니까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2x 마이너스 라지 y의 값이 x 플러스 2 라지 y인 경우. 그쵸? 이 경우는 지금 보시면 y가 3분의 1 라지 x인데 이거를 스몰 x 스몰 y로 바꿔주면 직선식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됐지? 그 다음에 이 라지 x 마이너스 y 이꼴 마이너스 라지 x 마이너스 2 라지 y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 녀석을 직선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y는 마이너스 3x가 되시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이 누구가 될 거냐면 이 식은 얘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얘하고 직교하시니까 m의 값은 3분의 1이 되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잠깐만, 다르게 풀 수 없나? 더 쉽게 푸는 방법은 없나? 아까 의문스러운데. 그래서 기하 자체로 못 푸는가 거든요. 기하로 푼다. 기하로 푼다. 여기를 만약에 마이너스 2a면 a를 써도 상관없죠. 여기가 a가 되실 거고 그러면 똑같은 형태를 가져야 되니까 여기는 2a가 되시고 여기가 a가 되시고 여기가 2a가 되겠죠. 네. 이렇게 풀면 더 쉽죠. 자, 봐. 어차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얘네가 이제 직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면 여기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과 여기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은 합동이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위대로 여기 있는 녀석을 A라고 잡으면 이 식에 올라가셔야 되니까 여기는 2A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얘랑 합동이니까 마이너스 2A 그때 Y좌표를 이 식에 갖다 줄 거니까 A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가 3A 여기가 A가 되시죠. 그럼 기울기 값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기하로 보셔도 풀릴 것 같아요. 네, 이 두 직선이 직교하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방금적으로. 방금적으로는 직교하기 때문에 푸는 거고 밑에 거 방식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직교를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사실. 이 두 직선이 직교를 안 하셔도 어쨌든 이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이 이 녀석을 수직이등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140 몇 번? 5번. 일단 다 써야겠네. 그래서 A점의 좌표는 0,2, B점의 좌표는 0,4, C점의 좌표가 2, P, B점의 좌표는 3, 2, Q 이렇게 되고 CD의 기울기 값은 음수이다. 가족권을 굳이 쓰자고 하면은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이 될 거고 음수이다. Q-P가 음수라는 소리고 AB의 성분의 길이 값하고 AB의 성분의 길이 값은 3인데 CD의 길이의 성분의 길이 값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얘네들 했을 때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8에 Q-P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관계성에서 나조건을 정리를 마저 하게 되면 Q-P의 전체의 제곱의 값은 이제 1인 거죠.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제 Q-P의 값을 음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조건에 따라서 이 녀석의 식을 다시 Q-P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맞지? 그러면 P라고 하는 녀석을 Q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평행하다는 말도 있구나. 평행하다는 말이 있으니 AD하고 BC가 평행하니까 AD의 기울기 값을 우리가 써보면 3 루트 2분의 Q-1일 거고 BC의 기울기 값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루트 2분의 4-P겠죠? 근데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털어버리시면 될 거고 이 녀석 정리하게 되면 Q-1 이퀄 12-3P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3P 플러스 Q가 1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됐니? 위의 식에서 우리가 P-Q를 1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연립하게 되면 P의 값이 이제 4고 Q 값은 3이 되시는 건가? 4? 4. 잘못 썼구나. 4니까 3이 되시는 거고 Q 값은 2가 되시는 거고 됐어요? 또 뭐 있을까요? 응? 46번. 46?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의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이거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하려고 하면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을 그리시면 어떻게 그리셔도 다 2등분 되시죠. 상관없이. 이렇게 그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나? 색깔을 좀 달리 해야죠. 빨간색으로 자르든 요 녹색 선으로 자르든 요 노란색 선으로 자르든 얘네들 모양은 다 합동이 되거든요. 잘린 녀석들은. 그러니까 대각점이 중점이고요. 그러면 지금 너네가 얘기하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플러스 3 이꼴 0이라고 써있는데 m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꼴 제로니까 3,3을 무조건 지나셔야 되는 녀석이거든요. 이 3,3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새끼의 중점 대각선의 교점이 되셔야 되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있고 D점이 있을 때 A점의 좌표가 P'Q고 C점의 좌표가 6,1인데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건 대각선을 2등분하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AC의 2등분점 P 플러스 6 나누기 2의 값이 이 녀석의 중점인 X좌표랑 같아야 되고 Q 플러스 1 나누기 2의 값이 대각선의 교점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P좌표는 0 Q 값은 5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5죠. 됐어? 또 다른 건 141. 응? 141. 왜 점점 좀 앞으로 가? 안 끝날 것 같잖아 이러니까. 뒤에서 응? 백사십일번 쉽잖아. 그림 그려봤어? 이렇게 그렸을 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여기다 그렸지. 이쪽이 안쪽에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이 식은. 근데 너네가 다른 거 하나 준 게 2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k 플러스 1을 적용해. 그러면 2k로 묶어서 x 플러스 1이고 응?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묶어서 y 플러스 1을 제로니까 k 값에 관계없이 이 새끼가 무조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지난단 말이야. 여기 지나는 거 찾는 거야. 점인데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새끼보다 밑으로 내려오셔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녀석보다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이는 기울기 자체가 2K거든요. Y는 2KX니까 2K가 기울기죠. 여기 기울기 값은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2짜리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2K가 2가 되는 K가 1일 때고요. 여기는 2K가 2분의 1일 때고 K가 4분의 1일 때고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K의 범위값은 4분의 1보다 K값이 크고 1보다 작아야겠죠. 왜냐면 이 점에 있으면 Y축 위에 있는 거고 이 점에 있으면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수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A, B의 값은 당연히 그냥 4분의 1이죠. 또
그래 근데 끝나고 RT야? 5시 RT 보잖아 5시 반에. 그래도 이렇게 하면 돼요? 조금만 더 이어서 방학 때 그래도 되잖아. 굳이 왜 10시에 가고 있어? 그럼 이거 끝나면 바로 가는 거야? 6시 반에 하면? 그래도 되지 상관없지. 그러시 아니 난 밖에 왜? 포영쌤이네? 집에 늦게 가고 싶은 거구나. 지금 이게 늦게 오신 게 아니라 포영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연쌤 알티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티쌤 7시에 오시거든요. 앞에 어, 동호쌤이야. 동호쌤이야. 난 쌤도 좋은데 동호쌤 알지? 자, 쌤 좋은데 동호쌤 누구야? 앞타임에 RT가 도라에몽 목소리 없구나. 그런데 앞타임에 RT 시간이 없다. 네? 5시 반부터 7시에 RT를 하는 사람은 없어. 동호쌤이 동호쌤은 화요일 하고 월요일 날 하는 거 아니죠? 월수금? 오늘 월수금이구나. 네. 네, 잠깐 헷갈렸어. 자, 다른 것도 질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질문해. 왜 안 해, 근데? 진짜로. 다 아는 어? 사라졌어. 웬만하면 그냥 다 물어보긴 한데. 자, 우리는 설명을 어디까지 했냐면 X축, Y축에 접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문제는 어디까지 풀어줬냐? 원방의 일반형, 반지름 구하시오. 157번까지 풀어줬니? 그런 것 같은데? 157번까지. 159번도 얘기를 한 것 같다. 159번하고 161부터 해야 되겠네. 자, 161번부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리에 뭔가 사물함 같은 게 없으니까 불편해 죽겠어. 어? 아니 진짜로 진라면? 저번에 진기쌤 라면 훔쳐다가 뿌려 먹었거든. 지금 쌤이 질라 자, 봅시다. 자, 0,0 1,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 자, 얘네를 동시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대충 그림을 그리게 되면 비율만 대충 잡아주면 되니까 원점 하나 지나시는 거고 2,4 하나 지나셔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이건 젠자 저쪽에다 그랬어요. 옮겨 자 마이너스 4,2 2,4 그 다음에 원점 이 세 개를 지나시는 점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결국은 사실은 이 세 점을 지나시는 이 삼각형의 외적 원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냐면 임의의 점 하나 잡고 저 세점까지 거리가 다 같다로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됐어? 두 번째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우리가 외접원의 작도는 어떻게 한다? 외접원의 중심을 어떻게 찾는다고 했냐면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어. 오영아 정신 좀 차려. 여기 있는 녀석의 수직이 등분선을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의 수직 등분선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 만나는 점을 찾아주면 뭐가 될 수 있다? 원의 중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표준형 말고 일반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다 라고 하는 식을 배우신 적 있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구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제일 손쉬운 거는 지금 여기서는 당연히 여기다 넣는 게 제일 편해요. 사실 그거 아니라도 제일 구할 수는 있지만.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0,0에 의해서 C는 제로. 그치? 그 다음에 2,4 라는 거에서 20 이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에 의해서 이렇게 놓고 y는 아니죠. a입니다. 미안해. 얘가 a, 얘가 b죠. 이렇게 푸실 수 있어요. 그치? 편의상 이제 a를 소구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으니 b 라지 a 플러스 4b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a 플러스 b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0. 이 녀석을 우리가 더하시면 이제 b의 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6. 그치? 그러면 a 값은 2가 되면은 되겠죠? 됐어? 그래서 우리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y 이퀄 제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이고 표준형으로 변형시킨다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은 10입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겁니다. 됐니?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너희들의 도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사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지금 이 전자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절대값이 역순으로 되어 있죠? 바꿔 말하면 저 새끼는 기울기를 구하시면 원점부터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90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사실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뭐가 된다?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죠. 직각삼각형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셨냐면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가 지름이었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지금 마이너스 4,2라고 하는 녀석과 2,4의 중점좌표를 그냥 구하셔도 됩니다. 얘네 중점좌표는 더해서 2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3이죠.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6하고 2니까 6하고 2면은 36에 4, 40. 루트 40이 지름인 거죠? R 값이 루트 10인 거죠. 그러면 이 식 갖고 그냥 바로 변형시키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도방은 사실 중학교 개념으로 문제 풀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 중학교 개념으로 풀면 사실 더 쉬운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중학교의 도형에 대한 개념들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개념은 이제 빗변의 중점이 외접원의 중심이다. 이걸 알면 이 문제 좀 더 쉽게 풀겠죠. 됐니? 자, 또 넘겨서 163으로 갑니다. 좌표축에 접하는 방정식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다 했던 거니까 이것도 그냥 문제만 쭉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풀고 나면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올 거예요. 세 개를 풀면 되죠. 아이고. 자,
3, 마이너스 2를 지르면서 x축을 접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3,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녀석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려고 하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심이 3, 마이너스이구나. 미안해. 중심이 3, 마이너스이면 무조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됐어? 그러면 너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너네가 원하시는 식은요 x-3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이 4. 이게 1번 풀이가 되는 거고. 시간아 이해되니? 자, 2번은 마이너스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4,1 y축에 접한대요. 그럼 마이너스 4,1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있는데 얘가 y축에 접하려고 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겠네? 됐어?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냐면 4가 된다는 소리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해가 됐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수업을 집중 못하는 것 같아. 집중 좀 해.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접한다의 개념에서 우리가 보면 되는데 165번은 조금 다릅니다. 중심좌표를 딱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중심좌표가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다고 써있죠. 자, 여기가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1,2라고 하는 녀석도 점을 잡아줍니다. 됐어? 여기가 2가 아니라 여기가 2인데 여기는 그러면서 이제 x축에 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됐니? 그러면 너네가 그리시는 거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게 돼요. 중심좌표가 여기 있으면서 그려지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고요. 그림 너무 틀리다. 이런 형태의 원이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중심좌표가 졸라 멀리 있어야 되네, 전장을. 뭐 여기쯤 있어가지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이 녀석이 갖고 있는 y좌표가 반지름이 되시는 거예요. 중심의 y좌표가. 그래서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중심좌표를 이 새끼 위에 있는 거니까 p, p 플러스 3 이렇게 놓는다고 했을 때 됐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식의 형태는 x-p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p-3의 전체의 제곱이 p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식을 쓰게 되겠죠? 이해돼? 반지름 값을 우리는 뭐라고? p 플러스 3으로 봐야 된다 했어. 시간 이해됐어? 윤서도 이해됐고? 뭐 이렇게 쓰는데 5 지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2 지났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식에다 우리 뭐하면 1,2를 넣고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지? 1,2를 넣고 풀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1-k의 제곱. 얘 갖다 집어넣어도 똑같이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제곱이구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앞에 거 풀면은 p의 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인데 얘를 풀면은 p의 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1이 나와서 2p 때문에 사라질 거고, 여기는 p의 제곱 플러스 6p 플러스 9가 나오실 거고, 다 넘겨오시면 내하고 이제 털어서 p의 제곱 마이너스 6p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7 되겠네. 됐니? 그러면 p 플러스 1에 p 마이너스 7. 그러니까 p의 좌표가 1이거나 7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7.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가 마이너스 1이다. 여기다 쓰면 안 돼? 여기는 p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식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p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꼴 4 이렇게 되는 거고 p 값이 이제 7일 수도 있잖아요. 갖다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7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0의 전체 제곱이 100 이렇게 되는 식이 되겠죠. 됐을까요? 여기까지? 똑같은 거네요. 이사분면에서 x축과 y축이 접한다. 이사분면에서 x축과 y축이 접한다. 그러면 얘가 3.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2분의 1짜리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못 그리겠군요. 부러졌네.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녀석을 접하면서 중심을 여기다 두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런 형태의 원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이 중심좌표의 값을 우리는 P점이라고 잡고 이 P의 점은 x,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x, 라고 하면 안 되죠. P점이에요. P점. 이렇게 되시겠죠? 됐니? 이렇게 풀 거던데? 아니 이렇게 풀 필요 없고요. 너네가 중심좌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삼면에 중심좌표가 있으면 이 녀석의 x좌표가 마이너스 r이고 이 녀석의 y좌표가 r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직선식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을 적어요. 그러면 P점의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마이너스 r, r이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r 값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r 플러스 3 이꼴 0. 그러면 r 값이 1 나오는 거죠? r 값이 1 나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고 여기가 1이라는 소리니까 원방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1이다.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게 풀리시죠?
네? 다녀오세요. 시간. 어? 뭔 개소리야. 자, 넌 자꾸 욕먹는다 쌤한테. 그때 없는데 수업 나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나 따라오시는 혹시나. 거예요? 오늘 영상 찍어달라면 내가 영상 찍고 있잖아. 수업이 하시죠. 보겠지. 누가 찍어달라고 했더라. 안볼것 같습니다. 안 보면 지 책임이지. 쌤 이거 해보실래요? 응? 아니요, 됐어요. 거절. 아, 나 진짜. 그 입에 다는 거지? 근데 진짜 잠 저도 깼지. 토할 것 아 같아요. 맛있어요. 아니 그거 하면 잠이 좀 깬다. 저 저거 뿌려요, 저 진짜. 잠좀 깨서 졸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봐요. 그 다음 얘기는 거기서 보면은 점이 나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걸 예전에 뭐라고 부르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은 사실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원래 직선식에서도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그 다음에 내분점에서도 나왔습니다.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원래 여기 이제 A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너무 위에다 그렸어. 조금 밑에다 하나만 더 밑에다 그렸지. A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B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동점 P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러면 여기쯤 되겠다. 계산한대.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쯤 되겠구나. 동점 P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AP 대 BP가 2대 1일 때 그러면 이 녀석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같은 뭐 이런 녀석들이 나타나는 이 점들이 나타나는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1이 되시는 거고 그러면 여기 지금 극단적으로 오면 여기서 2일 때 1이니까 여기 올 수 있겠죠? 됐니? 그러면 극단적으로 가시면 저쪽 가서 여기에도 올 수 있겠죠? P점은? 그럼 얘네들 쭉 다 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원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식으로 표현하고 그 동점이 움직이는 점들이 결국 나타내는 도형의 모양을 보고자 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저 위에 써 있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네,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꾼 거죠. 자취는 한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럴 거면 방정식도 한국말로 풀었었던 거야. 그치? 방정식도 한거 아니에요? 한문이에요. 같을 방. 뭔 소리야? 아니야. 자, 발을 정한. 아니 되게 바로. 친구 같아. 계산식. 그냥 막 몰라. 뺏기구나. 나도 잘 몰라. 같을 방 있잖아. 나도 잘 몰라. 상등식 아니야? 선생님, 발을 정한. 나도 한문은 더럽게 못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잘 못 읽었어. 지금도 잘 못 읽지만. 같을 방이니까 원방이라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랑 다른 성적이. 자, 선생님 어릴 때, 선생님이 중학교 다닐 때는 정석에 수학의 정석이 수학도 한문으로, 정석도 한문으로 써 있었고요. 단원명도 한문으로 써 있었습니다. 그럼 자취의 방정식이면 자취도 한문으로 쓰고, 한글의 쓰고 뒤에 방정식도 한문으로 써 있었죠. 왜 그렇게? 그냥 한문.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고 싶었나 보지. 사실 정석책 일본 책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정석도 발을 정한. 정석 원래 일본 책을 번역한 책입니다 원래. 근데 왜 한문이에요? 한문 중국어 아니에요? 응? 중국어 아니에요? 뭐가? 한자. 근데 일본어가 히나가나 카타카나 갖고선 지네말 쓸 수 있어?
일본 애들 자기 이름 한문으로 갖고 있는 거 몰라? 막 필요한 거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 일본어 책 보고 싶으면 한번 잘 찾아서 읽어봐. 저 단어는 제 다 이름 한문. 일본어로 쓸 수 있는데. 해봐. 단어는 다 적어야. 바다. 걔네가 쓰는 단어도 다 한문이야. 그래서 정식으로 걔네 거 다 글씨 쓰려고 하면 걔네들도 못 써. 일본 신문 같은 거 나중에 PDF로 찾아보시면 한문이 절반입니다. 우리나라 신문도 옛날엔 한문이 절반이었죠. 지금은 이제 한문으로 돼 있던 단어들을 한글로 계속 바꾸고 있지 우리나라. 그게 좀 다르긴 하지만 걔는 그냥 써. 왜냐면 일본어로 나타낼 수 없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단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래 우리나라만 이런 거야. 원래 한문을 쓰는 나라들은 한문 없이 말을 쓸 수가 없어. 너네 세종대한테 정말 감사해야 된다니까 진짜. 그러네. 많이 감사해야 돼, 많이 감사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못 살았을 거야. 그냥 천자문 쓰고 있을 거라고. 진작에 공부를 포기했겠지. 세종대왕 실제였구나. 그 10,000원짜리 그런 게 아니야. 자, 그리고 진짜로? 조용히 해. 그리고 너네 저기 보니 중국 애들 자판 치는 거 봐봐. 자판이요? 중국 애들 너네 문자 보낼 때 어떻게 보는 줄 알아? 너네 그 중국의 단어가 한문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키보드로 치겠어. 진짜. 네, 영어로 치면 바뀌어요. 그럼 걔네는 한번 할 때면 영어로 해야 돼요? 뭐 말한 헬로우도 그러면 헬로우가 아니지. 안녕 같은 것들. 그러면 이제 니하오를 한글 영어로 치는 거야. 헬로우. 아니? 발음을 니하오로 니하오를. 치면 바뀌는 거야. 그럼 걔네 영어 제일 잘해야 돼. 아니지 발음 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어떻게 한문 영어를 치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너무 별로네. 그러니까 너는 감사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너네도 그러고 있을 거라고 똑같이. 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야. 물론 사실 세종대왕님이 위대하다기보다는 세종대왕이 애들을 너무 빡세게 부린 거지. 그렇잖아? 설마 모든 글씨를 세종대왕님이 만들었겠어? 위대한 애들이 불린 거지. 만들어 이 새끼들아. 이런 거지. 자, 자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할 거냐? 문제에서 표현한 것들을 식으로 표현만 해주면 돼. 문제에서 얘기한 것들을. 그래서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169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볼 건데 A점의 좌표가 1,0이라고 써있고 B점의 좌표가 0,2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녀석의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움직이는 점이잖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멋대로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이거 동점 P라고 부르고요. 이 P의 좌표를 X, Y라고 부릅니다. X축과 Y축. X축 Y에 있는 좌표표면 어딘가에 있는 새끼니까. 그리고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돼 이제부터. 그러면 얘네가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P A 값하고 P B 값이 같은 거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은 결국 피타고라스로 표현을 할 거니까 루트 값을 가질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새끼 제곱의 값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식으로 나타냈을 때 x-1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겠지? 이 사이는 그냥 y의 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 이 녀석은 x의 제곱일 거고 y의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플러스 4y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있는 x의 제곱, x의 제곱하고 y의 제곱, y의 제곱을 붙이고 나서 애들을 이제 갖고 오시면 얘가 이거 오시는 게 낫겠네. 그래서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자체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너네가 이 얘기를 정확하게 도형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A점의 좌표가 1,0이니까 B점의 좌표가 0,2니까
좌표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점과 이 점에 A점과 B점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겠죠 일단. 그러면 얘네들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러면 이런 점들을 쭉 다 모을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직선으로. 왜? 근데 배우셨던 거 있잖아. 직각 이등변삼각형은 윗변을 수직이 등분하는 녀석이 이 길이가 같아지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무조건 지날 거고 똑같이 이렇게 그려도 같은 형태가 돼야 되니까. 됐어? 그러면 이 직선을 요구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 녀석의 기울기 값이 얼마짜리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지?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짜리구나. 마이너스 2짜리니까 얘가 2분의 1짜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2분의 1x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의 중점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녀석의 중점의 좌표 값은 2분의 1,1이겠죠. 맞아?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2분의 1일 때 1이 되려면 여기 4분의 3이 되는 거죠. 이 식을 정리하면 얘가 되죠. 맞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도형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그려서 이해를 하고 풀 수도 있기는 한데 케바퀴잖아 사실. 문제의 요구에 따라서 모든 도형에 대한 이해도가 다 높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동점 P라고 잡고 이런 식으로 풉니다. 알겠지? 자, 71번으로 갈까요? 아까 얘기했던 문제네요. A점의 좌표가 3,0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9,0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 녀석에서 AD, AP 대 BP가 2대1 지점을 잡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점을 P로도 잡고 X, Y라고 쓸 거기 때문에 이 길이가 루트 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맞니? AP, BP가? 그러니까 AP의 제곱 대 BP의 제곱이 4대 1인 녀석으로 갈 겁니다. 됐니? 그러면 AP의 제곱이면 이거 갖다 집어넣을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Y의 제곱 하면 이게 AP의 제곱이 될 거고 이 녀석이 4배의 BP 제곱일 거 아니야? 그래서 4배 이렇게 써놓고 BP 제곱을 써보면 얘하고 얘 빼서 할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1 플러스 Y의 제곱이시겠죠. 됐어? 그래서 얘를 다 갖고 넘어오시면 되는데 갖고 넘어오시면 될 텐데 3X의 제곱 보실 거고 숫자 뭐 이래? 마이너스 얼마야? 72? 4, 8, 32 맞지? 마이너스 78이 아니라 66 X가 오실 거고 숫자 3, 4, 8, 324 마이너스 324 맞지? 4, 8, 32, 324 324에서 9를 빼면은 얼마니? 315? 316 3만 제곱 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3으로 나눠줄 것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105 이꼴처럼 이 친구 아니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21이니까 121에서 105 빼면 16인가요? 4의 제곱 반지름 4짜리로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푸는 건데 이거는 사실 되게 유명한 애입니다. 근데 너희가 사실 내분점과 외분점을 배운 적이 없어서 내분점은 배웠는데 외분점은 안 배웠죠. 그치? 그래서 실제 이 녀석의 문제는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실제는 아니지. A점이 있어요.
B점이 있어요. 됐니?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이렇게 돼요. 여기가 2대 1인 지점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2대 1인 지점 잡아주고요. 이 두 점이 뭐가 될 거냐면 원의 지름으로 만들어집니다. 무조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를 P점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Q점이라고 하면 그치? 2대 1이니까 너네가 이해 잘 하셔야 돼. 이 비율을 잘 보셔야 돼. A점의 좌표가 3,0이고 B점의 좌표가 9,0이고 이 P점의 좌표는 2대 1 내분점 좌표죠. 맞지? 그러면 3분의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니까 18에다가 3 더하니까 21 이렇게 되겠죠? 됐지? 뭐 얘는 뭐 얘기할 거 없죠? 0이죠. 됐습니까? 이 길이가 2대 1이 되려고 하면 됐니? A점의 좌표가 3,0이고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는 우리가 P,Q라고 쓸까? P,Q라고 쓸 건데 여기 있는 B점의 좌표가 9,0이고 이 새끼가 뭐가 돼야 돼? 중점 좌표가 돼야 돼. 맞지? AP 대 BP가 2대 1이면 P가 중점이죠. 아니면 몇 대 몇 내분점이죠. 뭐 이런 걸 찾아야 된다고. 그럼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 더해서 2로 나누면 얘인 거죠. 됐지? 그러면 얘네들 더하면 얘가 18이 돼야 되니까 P점의 좌표가 15가 되는 거고 더하면 뭐 0이면 Q점의 좌표는 제로죠. 그러면 여기 있는 P점의 좌표가 결국은 우리가 7,0이라는 소리고 Q점의 좌표는 15,0이라고 하는 거니까 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야? 8짜리야. 맞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4. 이 녀석의 중심 좌표. 얘네들의 중점 좌표가 원의 중심이 되시니까 11,0. 이거 정리하면 되죠. 됐어요? 이거는 보통 시험 문제 매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요거는 원래 내분점 이걸 외분점이라고 옛날에는 불렀어요.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금은 양끝점이 됩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원래 풉니다. 시험 볼 때는. 됐어? 일단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 너희는 지금 일단 이렇게 풀 거야. 계속. 그리고 고등부 올라가면은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얘기 때문에 외분점 얘기를 보통 해줍니다. 외분점은 어떻게 구하는지. 가서 듣도록 해요. 나한테 들으면 어차피 듣겠지만. 자, 지우고 볼게요. 173으로 갑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있는 녀석이 이제 P점이고 이게 X, Y라고 얘기했을 때 됐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쭉 더 가서 여기 좀 있다는 거 하면 뭐 이렇게 해서 이 길이 이렇게 같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됐어? 됐어? 어? 왜? 어? 잠깐만. P점이 여기냐? 얘가 P점이고 얘가 Q점이네. 그래서 원래 이 상태에서 너네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자, 얘네들을 만약에 계속 연결한다고 생각해봐. 얘네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럼 이렇게 해서도 여기 중점을 잡을 건데, 얘네들 그럼 중점을 잡으면 이렇게 직선이 되지 않을까요? 됐니? 사실 그림 그리면 y는 x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면 y는 x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리는 P점의 좌표가 A점의 좌표고, 얘가 P구나. 여기 있는 게 P. 이렇게 헷갈리나?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P점의 좌표는 여기 있는 색이니까 뭐라고 할 거냐? P, P 플러스 1이죠. 됐니? 맞아요? A점의 좌표는 뭐라고 할 거냐면 2,1입니다. 그럼 얘네들의 중점 좌표는 뭐라고 쓸 거냐면 P 플러스 2를 나누기 2 할 거고, P 플러스 2를 또 나누기 2를 해서 이게 중점 좌표겠죠. 됐어? 얘가 X 좌표고 얘가 Y 좌표니까 X랑 Y가 같은 거네? 그러면 Y는 X죠. 여기서 이렇게 풀면 그냥 보셔도 되는데, 원래 원칙은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있는 P하고 여기 있는 P는 분명히 같은 애고 X랑 Y의 관계성을 보고 싶은 거니까 P를 갖고 얘네들 변형시키면 이 첫 번째 식은 P라고 하는 녀석이 2x-2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식도 P라고 하는 녀석을 2y-2라고 쓰는 거죠. 두 P는 같은 값이니까 2x-2의 값은 2y-2의 형태를 갖게 된다. 라고 하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x로 y가 되는 거야. 됐어? y는 x라고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아까 뭐라고? 이 점의 좌표들은 뭔지 모르니까 p, p 플러스 1을 놓고 식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런 거 쓰고 그 다음에 중점 좌표 잡아주고 얘가 x좌표, y좌표니까 이 x좌표, y좌표 관계를 p로 만들어서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돼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자취의 방정식 얘기는 끝이죠. 더 있어? 지겨워. 두 개나 더 있네. 성과함사가 나와. 또 문제 푸는 거 재미가 없어. 내용을 설명하는 게 차라리 낫지. 자, P점의 좌표는 X, A, B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는 뭐라고 할 거냐면 A 플러스 B, B 플러스 2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Q가 나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X, Y로 문제를 사실 표현해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X인 거고요. 얘가 Y인 거죠. 맞지? 좌표로. 그럼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라고 하는 건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X-2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됐니? B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할 거야? Y-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됐니? 그런데 A와 B의 관계성은 A, B가 지금 뭐라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1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A의 제곱과 B의 제곱의 합은 원래 1 녀석인 거죠. 얘를 연습하면 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의 전체 제곱이 1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됐어요? 자, 이거 딱 끝내면 되겠다. 177입니다. 자, 너희들은 숙제가 자연스럽게 73페이지가 되겠네요. 1번에 1보다 크고 A 값이 3보다 작다라고 얘기했고, 소금거리지 마. 안 들릴 것 같아요? 강의실이 겁나 크냐? 그래서 너네가 앞에 서보면 알지만 너네 50명 앉아있어도 거기 뒤에 소금거리면 다 들려요. 진짜요? 50명에서 소금거리고요? 아니 50명이 다 소금거리면 다 소금거리면 시끄럽겠지. 근데 50명이 앉았을 때 맨 뒤에 가서 둘이서 조용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앞에 서 있으면 다 들려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누가 떠든지 알아. 엄청 커도요?
강의실이 엄청 크거든요. 상관없어요. 선생님 옛날에 얘기했잖아. 120명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강의실에 수업했었거든. 그럼 그 들립니다. 속닥거리면 분필 던져서 맞춰요? 맨 뒤는 잘 안 돼요, 사실은. 앞에서부터 한 10번째 줄까지 던질 수 있는데 11번, 12번 명중률이 점점 떨어져. 힘들어. 자, 얘가 나타나는 도형의 범위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자, 지금 뭐 똑같죠? 얘를 이제 우리 뭐 x라고 보고 얘를 y라고 보겠죠. 됐어요? 그러면 y는 a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a는 x 마이너스 2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 y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겠지. 됐니?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앞에 있는 스킨 도시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 a가 x 마이너스 2니까 갖다 짚고 넣어야죠. 그치? 그러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거야? x 마이너스 2가 1과 3 사이에 있으니까 x 자체는 3과 5 사이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인데 x의 범위가 3부터 5까지 있는 녀석의 그래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안 끝났어. 한 문제 남았어 이제. 자, 두 번째 A가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가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했고 P점의 좌표가 A제곱 플러스 1, A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돼 있네. 됐어? 자, A가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A의 제곱의 값이 자꾸 뭐가 된다는 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얘를 갖다 씹어놓으면 X는 A 제곱 플러스 1로 볼 거고 Y는 A 제곱 플러스 2로 볼 거니까 A 제곱을 X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Y는 X 플러스 1이겠죠. 그치? 책 덮은 거 봐라. 저 인간 저거. 자, 우리는 뭐라고? 이거라며. 그럼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x-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때 우리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자취해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시험 문제에서 소수령 평가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 망합니다. 왜? 도대체 이 새끼가 왜 하필 이렇게 나오는지 나도 도대체를 못 쳐요. a제곱 플러스 1을 왜 표현했어? x 왜 a를 모든 실수라고 표현했어? 이걸 모른단 말이야. a 값이라고 하는 게 안 정해져 있는 새끼이기 때문에 범위 값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곱 값이라서.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실제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릴 거야? 1인데 1,2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됐어? 이런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3페이지까지 풀어서 가져오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요.